STI 한겨레 그 조사 종합한 걸 보면은 이제 사실 충격을 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하고 지지율이 똑같지 않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단순 합산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딱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게 뭔가 판이 바뀌나? 그렇진 않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 일간지들을 보시면 딱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를 봐라. 김문수, 이준석 더하면 이재명에 근접했거나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온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단일화. 이거 지금 두 가지의 주제만 놓고 지금 연일 언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율의 변동이 A라는 조사가 여러 조사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단일화에 대한 유무가 일단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 승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도 네. 김문수, 이준석이 합쳤을 때 2가 되는 게 아니라 1.3 정도? 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결국은 탄핵 반대한 세력과 탄핵 찬성한 세력이 같이 후보로 합쳐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이 빠지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빠지는 이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준석이라는 셈과 이익관계에만 절대적으로 골똘하는 그 정치인이 봤을 때 본인이 합당했을 때 한동훈 때문에 당권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당권을 친윤 세력이 준다고 해도 먹을 그들이 수 주지 있는- 못할 거다. 아마.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제가 그 내부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이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 김문수 못지않은 인기예요 지금. 아니 지역 돌면은 아니 공모돼 있죠. 유세 영상 보면은 김문수 유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유세장이에요. 유세장 그리고 좀 썰렁하고 썰렁한데, 그런데 네네네. 한동훈 유세장은 네네네네. 엄청 북적대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는 결국 저기 윤석열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냐. 윤석열의 범죄 행위, 과거 범죄 행위에 똑같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의심. 그다음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고 정체불명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범보수 진영의 새로운 주자로서 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이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동훈은 생각보다 비호감도가 안 높아요. 들어가봐야 한동훈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계산하는 친구가 결국 단일은 안 될 것이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할 것이라고 보세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2의 안철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특히 민주당 당원분들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분명히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수는 항상 늘 그래 왔으니까. 지난 대선 때도 사전 투표를 바로 직전에 안철수 의원 저희 후보가 후보직을 던지면서 어쨌든 단일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토론회까지 하고 후보직을 던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이미 오늘만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 쪽에서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까지 보내서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의 핵심 관계자쯤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고무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를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15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10을 넘었는데 두 자릿수 넘었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니 당원들도 혹은 뭐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도 이준석 후보조차도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셋이 뭐 단일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차 시기를 넘었고 이미 투표지는 당일날 쓸 투표지는 인쇄가 된 거고 사전투표 용지는 아직 인쇄가 안 됐지만 그 전에 협의나 합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될 만한 그 담보가 필요한데 가령 만약에 단일화했을 때 뭔가를 줘야 되는 주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한테 누가 뭘 준다는지에 대한 서류, 문서화도 할 수 없을 거고 도장도 못 찍을 거고 누굴 믿고 단일화하느냐 이게 아마 제일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재명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압박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1대1 대결에서 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단일화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준다면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식 앵커 이야기하신 것처럼 에디터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가 이걸 보장해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한동훈이라는 쟁쟁한 경쟁자가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그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 사건 지금 사실은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대선 이후에 예컨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안전하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안전해지는 거 다르게 아닐까요? 명태균 생각하는데 사건이 이준석 씨한테 튈 수도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 홍준표는 보호해 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네. 애증의 관계 오랫동안 겪어왔던 신뢰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세훈은 별 관계가 없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알았던 사람인데 어떤 유착이라든가 비리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은 오랫동안 동생처럼 여기고 최근에도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네네, 나왔지 나왔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하고도 오랫동안 쌓은 정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저는 입을 안 열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네네네. 이준석 후보는. 근데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만약에 안전하기 위해서 당의 합당 내지는 단일화를 꿈꾼다. 그건 제가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좀 외로운 상황이거나 자신을 떠받쳐줄 어떤 핵심 기반이 없을 때 얘기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 비평가님 말씀처럼 일단은 개혁신당 내부도 어쨌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측면에서 똘똘 뭉쳐가는 단계이고 게다가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를 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진전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음모론인지 모르겠어요. 아, 한번 이렇게 요즘- 막 상상을 해보자면 아니 상식과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빌드업을 그게 볼까요? 어떤 메시지 김건희 빌드업을 김건희 씨에 대한 결국은 김건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을 통해서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 다음에 네. 수사 대상이 김건희 네, 씨로 네, 갈 수가 네, 있겠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음모론이었던 걸로 하고 조금 더 뭐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더 논의하시고 요거는 짧게만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후보의 관계 여기에 대한 이 얘기가 TV 토론에서 조금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김문수 네. 후보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뭐 눈물 흘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전광훈 목사님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영상 다 나왔고 뭐 그런데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또 최근에도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후보는 뭐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이란 발언들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명한 채널인데요.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채널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자봉, 이른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극우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운영하시는 그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전광훈 목사가 2024년 9월 2일 부산 백스코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때 시기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 막 임명돼가지고 임기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후보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이제 그런 관계들의 소상히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만난 게 김문수 후보의 두 번째 경기지도지사 임기 그 시기에 만났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기도를 받고 김문수 후보를 직접 찾아가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더 큰일 하고 싶으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를 맺자. 한 번씩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관계가 없었는데 밀착해지기 시작한 게 경기도지사 퇴임하고 나서 본격적인 아스팔트 그라운드에 들어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랑제일교회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2년 다녔고 2년 네. 동안 예배를 마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있더라 이제 하는 그런 주장 뭐 네네네. 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의 철학과 사상은 다 내 영향이다. 절반은 나의 영향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 영상이 이제 요 채널에 올라오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확실히 선을 못 긋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 같이 보냈잖아요. 그때가 김민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지사 하다 같이 퇴임하고 그다음 대구 가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던 네. 그때죠. 그렇죠.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 몇 년 예, 동안. 네.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아스팔트 같이 뭐 하고 다녔고 일설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정광훈 목사가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김문수 씨가 종교도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럼 2년 동안 예배를 받더니 그 전에 개신교가 아니었던가요? 그 전에 김문수 후보가? 카톨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카톨릭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리고 자유통일당 만들었을 때 초대 당 대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근데 TV 토론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라는 태도를 지금 일관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도 기간이고 사실 영상 아카이빙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이미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것 그리고 실제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던 당시 야인의 김문수 이제 이런 장면들이 워낙에 많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입으로는 뭐 토론회나 뭐 이런 곳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뭐 관훈 토론회나 TV 토론회 등등에서 정광훈 목사와의 선긋기를 뭐 일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믿는 아마 기자들도 없을 거고요. 국민들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사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거 가도에 뛰어들기 이전에 했던 발언을 보면 이 실제 아스팔트 세력을 마치 품어야 된다라는 듯이 광장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살펴본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뿌리가 어디냐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예. 선그을 수 없는 사이다. 검색해보니까 종교는 계속 아니네. 카톨릭도 잠깐 했다라는 기사가 있긴 있는데 뭐 알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는. 김문수 후보의 행적처럼 뭐 네, 그렇죠. 인생의 글을 노동운동가다가 극으로 온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 같네요. 종교 활동도 괴를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검색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파면은 당시에 잘못된 것이라는 식의 발언도 하잖아요. 근데 그 파면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아스팔트 보수가 그렇죠. 꾸준히 해왔던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걸 또 받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우파 결집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당연히 만나야 되는 뭐 절차처럼 보수 주자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김문수 후보의 전체 유세 일정이나 장소들 보시면 대부분 다 영남 지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특히 인물들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보수의 정기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중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집토끼를 다 잡아놨다라고 하면 사실 산토끼를 그 다음에 내다봐야 되는 것인데 집토끼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결집시켜야 돼서 결국에 이제 보수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중도 외연을 내다보기에는 아직 시기가 심지어 이르다. 심지어 집안 단속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위 단속도 안 돼, 보수 결집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만 지금 겉돌고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